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연해 드리는 그 PPT와 그 다음에 동영상은 모두 강사 선생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그 초등과 아동 대상으로 네, 강사 시연이 있겠습니다. 강사 시연은 부천 여월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이양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 일기쓰기 지도 전략을 함께할 교사 이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함께하신 여러분들은 일기쓰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다 체험하신 분들이세요. 예, 멋지십니다. 자기 자신과 지금 함께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와, 멋지십니다. 예, 최고십니다. 예, 우리가 일기 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함께 하면서 서로가 응원을 하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실까요? 네. 나를 네. 성장시키는 일기쓰기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앞전에서 지금 이영숙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지도 사례를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학부모님의 사례도 있었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잘, 노하우들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지도를, 일기 지도를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도 전략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일기 쓰기를 우리 아이들을 이 장으로 끌어들여서 아이들이 이 안에서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기하면 떠오르는 말 뭐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제가 준비한 거를 하나씩 내보낼 때,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하면은 빙고 하고 외쳐보세요. 자, 다른 행동, 날씨, 기억. 자, 쭉 나갑니다. 자, 몇 개나 여러분들은 비슷하게 떠올렸는지 한번 보세요. 더 많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몇 개나 빙고가 나왔나요? 네. 자, 아이들 해보니까는요, 아이들은 주로 방학, 뭐, 숙제, 그 다음에 추억, 반성, 친구, 부모님, 귀찮다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도 공감 많이 되시죠? 자, 그럼 일기라는 게 대체 뭘까? 그리고 일기를 통해서 변화되거나 일기를 체험한 사람들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일기는 자신과의 대화. 일기는 하루하루의 부름과 매일 치열하게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경쟁적인 삶에서 한 걸음 비켜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조용히 내 삶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준다. 일기는 내가 주인공인 이야기. 날마다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정리한 글. 일기는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면서 자기 생활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글. 하루 동안에 겪은 일과 이에 대한 감상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글. 7년 동안 전쟁 중 생활을 기록한 이순신의 난중일기. 일기 쓰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일기를 쓰지 않는다. 토마스 에디슨. 암울했던 시대에도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기록. 백범일지. 일기 쓰기는 생각의 타래를 풀어준 훈련이었다. 오바마는 대통령 시절을 버티게 해준 것으로 독서와 일기 쓰기를 꼽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평생 일기를 써왔다. 일기는 그에게 조련사였고 친구였고 동료였으며 든든한 참모였다. 오바마.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불완전하다. 스페인 작가 발타자르 그라시안. 뭔가 불안해서였거든요. 내가 진짜로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학적이다.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10년 동안 일기를 쓰고 있는 아이유. 내가 제일 불안하잖아요. 일기는 아이유의 가장 큰 음악의 원천. 일기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일기 쓰기가 정말 좋은 거구나. 일기 쓰기를 잘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모두 드시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은 이 영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쪽쪽 빨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냥 흘러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속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조금 일기 쓰기에 좋은 점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에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조금 압축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성찰과 바른 인성 형성인데요. 자, 박지성입니다. 박지성의 꿈이 그 축구 선수인데 박지성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기 쓰기를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박보검 아까 영상 보셨죠? 일기 쓰는 남자의 박보검도 자신의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했던 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일기가 많이 도움이 되었고 자신의 하루를 이렇게 반성해보고 아이유도 자기의 음악 인생에서 많은 도움을 일기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성을 형성해 나가고 자기의 성찰하는 계기가 돼서 많은 발전과 꿈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7년의 전쟁 중에 기록했던 그 충무공의 그 난중일기,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백범일지, 그리고 아까 이영숙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아주 감동적이었죠. 안내의 일기.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일기이면서도 그게 역사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까지도 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자신의 하루를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책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역사가 될 수도 있음을 아이들에게 잘 얘기를 해서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능력과 어휘력 향상인데요. 제가 그 논술학원의 그 원장님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들어오는 아이들이 점점점 어휘력이며 글쓰기 능력이 너무 저하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진짜 글쓰기 능력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책 읽기도 너무 싫어하고 글쓰기는 더더욱 싫어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 일기 쓰기를 예전에는 많이 지도를 하셨는데 저희가 손을 많이 놓게 되면서 더 이런 일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기만 써도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들이 현저하게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글쓰기를 잘 하면서 국어 성적이며 국어가 또 받침이 되어야지 다른 교과목들도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면서 아주 그런 좋은 효과를 내는데 이 글쓰기 능력에 일기 쓰기가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거 아까 앞에 사례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큰 좋은 점들이 있고 이거 외에도 사실은 일기 쓰기가 많은 좋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좋은 일기 쓰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정착을 시키느냐. 그게 이제 우리들이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하루에 일기를 쓰는 시간을 먼저 확보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일기 쓰기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일기 쓰기에 맛을 붙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일기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 자 처음에 쓰라 그러면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대체 뭘 써야 돼요? 아이들이 주로 쓰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글쓰기 뭘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이 힘들으니까 아예 귀찮아서
하기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기 쓰기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아예 시도도 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일기 쓰기가 어떻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조금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질문이 일기 쓰라 그러면 뭘 써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너의 하루를 생각해보고 너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기를 쓰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원에 가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자고 뭐 이런 걸 일상을 그냥 쭉 나열하는 식이 되면 16일의 일기와 17일의 일기가 거의 똑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쵸. 지금 하루를 생각한 거예요. 아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며칠 지속이 되면 아이들은 뭐 똑같은데 뭐하러 써요? 하면서 이제 쓰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글감을 고르는 것들을 얘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생활을 쭉 돌아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거를 하나 골라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듯이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글감 고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추려서 네이클로바로 얘기를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말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속상하고 안 좋은 감추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기분 좋았던 얘기, 화났던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있었나,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누구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왜 했나, 그때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떠올려 보는 그 단계까지도 함께 이렇게 맞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주로 이제 일기니까 날짜를 쓰고 주로 날씨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냥 이렇게 그림이 왜 동그라미 치거나 맑음, 흐림 이렇게만 쓰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거에도 좀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날씨를 이렇게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참 좋아요. 예. 앞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사례가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쭉 읽어보시고요. 나 이 표현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는 거 있으면 한번 골라보세요. 아이들에게도 골라보라고 하니까 다양하게 나오면서 아이들이 이렇게도 표현하구나 하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정말 표현이 멋진 게 많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겪은 일을 아까 떠올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써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날씨는 샤워기를 머리 위에 달고 싶은 날이라고 썼네요. 너무 기발한 날인 것 같아요. 자, 제목은요. 일기를 내용을 다 쓴 다음에 적어도 되고요.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일기를 써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생각과 느낌도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잘 표현을 했죠. 여러분 한번 이 일기를 읽어보시고요. 자, 제목을 뭘로 다룰 건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해보세요. 채팅창에 한번. 제가 이따가 끝나고 실제로 이 일기의 주인공하고 같은 제목을 다신 분은 책 선물 따끈따끈한 신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은데 하는 게 있으면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인생 아이스크림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기 뒤에 있죠. 자기 생애에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어때요? 자,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제목 맞추기 놀이도 조금 해보면은 아이들이 되게 관심 있고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보다 생각, 느낌. 처음에는 생각, 느낌을 잘 못 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썼으니까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생각과 느낌, 대화문도 넣어가면서 표현을 하도록 하고, 이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처음에는 지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꾸 많은 책을 읽고 글쓰기를 접하다 보면 스스로 또 교정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냥 말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크게는 얘기를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런 말은 안 쓰도록 지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기 쓴 시각을 조금 적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기를 또 일정한 시간에 쓰는 그런 것들도 지도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횟수를 늘리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지도를 시작할 때 아까 이영숙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처음에 매일매일 쓰는 것을 먼저 정착을 딱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쓰기 습관을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일기 쓰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쉽게 일기를 접할 수 있고 시도를 해볼 수 있을지를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은 영상 세대라서 영상을 통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잘 습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를 써요. 또리야, 숙제는 다 했니? 그럼요. 벌써 다 했는걸요? 어머, 우리 또리 착하네. 그럼 일기는 다 썼어? 일기요? 일기는 아니요. 뭐? 아직 안 썼어? 잘 시간 다 됐는데. 일기 안 쓸 거예요. 귀찮고 쓰기 싫어요. 뭐? 매일 똑같잖아요.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숙제하고 TV 보다 시간 되면 자고. 그러니 뭐하러 일기를 쓰겠어요? 어머머, 일기를 쓰면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고 글쓰기도 잘할 수 있잖아. 엄마도 매일 쓰는 걸? 엄마도요? 그래도 싫어요. 재미없어요. 좋아. 그럼 엄마가 일기를 재밌게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 응? 아이 참. 먼저 오늘의 날씨를 써볼까? 맑음이잖아요. 정말 그것밖에 없어? 더웠어요. 많이요. 물병이 계속 땀을 흘릴 정도로요. 그래, 물병이 땀을 흘릴 정도로 더웠음이라고 써보는 게 어떻겠니? 우와, 그래도 돼요? 그럼 일기는 쓰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거니까 또리가 생각한 대로 적으면 되는 거야. 네. 물병이 땀을 흘릴 만큼.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거야. 기억에 남거나 재밌던 일 없었어? 없었어요. 그냥 다른 때랑 똑같았어요. 아까 텔레비전으로 보던 것은 뭐였지? 아, 깨비 스토리요. 재밌었어? 그럼요. 얼마나 재밌었다고요. 깨비가 방망이로 이렇게 쿵 악당을 물리쳤다고요. 그럼 또리가 깨비였다면 어땠을지를 써보는 건 어때? 일기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쓰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지만 또리가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이든 써도 돼. 재밌게 본 책의 느낌이라던가 상상했던 것,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같은 것 말이야. 우와, 정말요? 그럼 와, 재밌겠다. 만약 내가 깨비라면 방망이로 장난감을 많이 만들 것입니다. 손이가 찬이에게. 어머 또리 일기 쓰는구나. 네, 일기 쓰기 너무 재밌어요. 오늘 선생님이 잘 썼다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어머 그래? 네, 이제 매일매일 쓸 거라고요. 우와. 일기를 자, 잘 보셨죠?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왔는데요. 아이들은 영상을 통해서 쉽게 더 접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기 쓰기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이 교사와 아까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기 쓰는 시간을 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의 일기 쓰는 시간을 이렇게 딱 뭐 7시, 8시 이런 식으로 다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봐서 다 정하게 해서 매일매일 쓴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기장과 그 시간에는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장에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거를 먼저 연습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 것이 없다면 나는 오늘 정말 일기 쓰기 싫다. 이렇게 문장으로 한 문장만이라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쓸 수 있게, 그리고 길게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시작을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일기 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중요했던 건 뭔지 한 문장부터 시작을 해봐라.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제언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저희도 해볼 텐데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줬어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편안하게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점점점 여러분이 더 쓰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면 여기에다가 덧붙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점점 길어지죠. 맛있게 먹었어요. 준비해 주신 엄마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 애쓰시는 엄마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이제 생각과 느낌도 들어가죠. 그리고 대화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 이거 보여주니까요. 첫 문장이었는데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풍성해지는구나를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주 짧게 시작을 하더라도 점점 아이들의 글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도를 할 수 있게 아까 일기 쓰기의 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 제시를 좀 해주셨는데 다양한 일기 쓰기,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을 들여다보고서 거기에서 글감을 찾는데 그 글감 찾는 것을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다양한 주제 일기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뭔가 감사한 일들을 뭐 교과 시간에 배울 수도 있고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안전, 저희가 재난 대피 훈련 이런 것도 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알뜰 시장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체험 학습을 갔다 온다거나 그러면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가지고 같은 주제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일기를 써보게 하는 것도 아이들이 일기 쓰기에 재미를 붙일 수 있고 서로가 또 좋은 일기를 공유를 해서 다른 아이들의 좋은 일기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의 글쓰기, 일기 쓰기 능력이 향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림 일기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또 형태의 일기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독서교육 꼭 하거든요. 그런데 독서록을 따로 하지 않고요. 일기장에다 같이 합니다. 사실 독서도 독서 일기거든요. 그래서 독서록 대신에 일기장에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면서 자신의 그런 생각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꾸준히 쓰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숙 선생님께서도 학기 초부터 딱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선생님이 마음을 올해도 이 아이들을 일기 쓰기 지도를 잘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는 거면은 충분히 아이들이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일기장을 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미리 처음에 잘 보관해 놓으면 아까 역사가 되고 그걸 책으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학급의 문집이나 책으로도 엮어서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기 쓰기에 팁을 정리를 하면 앞에서 사례 발표해 주신 분들 거가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일기장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일기 쓰기가 중요하다는 걸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시고요. 일기장과 매일 만나서 일정한 시간에 일기 쓰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과
그다음에 선생님의 일기 쓰기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 이것들이 그 확고한 의식이 조금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일기 쓰기 환경을 학교에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그 일기 쓰기의 장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좋은 일기도 많이 읽어주고, 저도 학교에서 잘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거를 이제 의사를 물어보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공유를 해주면 아이들이 좋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기를 조금 더 예, 좋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일기, 큰잔치 이런 것들이 저도 되게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목표를 정해서 이거에도 출품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보상이나 칭찬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더 일기 쓰기의 매력에 빠지고, 또 일기 쓰기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껴보면서 일기 쓰기가 점점 정착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정말 일기 쓰기의 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들어오게 해서 습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기 쓰기 모두 우리 잘 아이들을 일기 쓰기 장으로 와서 성장시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 초등이나 또 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저희가 아이들을 일기쓰기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네, 지도 전략을 좀 가르쳐 주신 이양희 선생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중고등학생 대상 또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또 그런 분들에게 네, 일기쓰기 지도 시연을 해주실 박윤주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윤주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나를 잘 성장시키는 일기쓰기 중고등학생 지도법 시연을 맡은 용신중학교 교사 박윤주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양희 선생님께서 초등 일기쓰기 요령, 초등 일기쓰기 습관지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중등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시연에서 그것들을 제외한 중등학생 발달 과정 특성상 추가해서 생각해 볼 점들을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일기쓰기를 제가 이 한 단어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초상을 보여드렸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마, 네? 하지마. 하지마. 한마디인데요, 선생님. 네. 황무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과문해서 그런 건지, 제가 너무 게을러서 제 자신, 남들도 다 저 같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중등의 현실은 황무지 상태입니다. 아까 그 물류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 그 꿈을 담는 사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되게 저렇게 하는 학교가 있다니 깜짝 놀랐고요.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네,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학교는 진짜 앞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주훈지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저 주훈지 교장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지역 언론에서 다뤄지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공중파 뉴스에 언론에서 뵐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중고등학교 현실이 되게 척박한데 그렇게 아주 싱그러운 나무를 키우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래도 일기쓰기 지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요. 현재 풀밭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저희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꽃밭으로 잘 가꿔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중등이 문제입니다. 중등은 사실상 일기쓰기 지도가 거의 실종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실종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일기쓰기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셨듯이 일기를 쓰는 학생이 중등에서 완전히 실종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얘네들이 멸종 위기예요. 학교에서 좀 지도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멸종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이어리 꾸미기라고 해서 아이들 사이에서 좀 이런 유행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중등학생들도 일기 쓰기 바람이 불어서 일기 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조금 그런 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멸종위기종의 아이들을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일기를 쓰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중등 교육의 1차적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또 아이들을 일기의 세계로 조금 유인을 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상겸 씨? 응? 뭐예요? 일기 너무 어려워요. 아니 무슨 방학 숙제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글을 너무 못 쓰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문장력 과시하려고요? 어? 혼자 볼 건데. 와? 아니 원래 일기라는 게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혼자 쓰고 보는 건데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 게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뭐 문장력이니 글빨이니 그런 거 다 제쳐놓고서 그냥 솔직하게만 쓰면 돼요. 알겠죠? 일기 잘 쓰는 비법이에요? 뭐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이죠. 아니 그리고 내가 영화 보라고 아이디도 다 알려줬는데 왜 이거 어려운 거라고 있어요? 쉬운 거 하지?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던데요. 맞네. 자, 받아요 이제. 이따 다시 올게요. 일기 쓰는 법을 배웠다. 기분이 좋다. 제임스와 브루노를 만났다. 말이 잘 안 통한다. 답답했다. 낯선 곳에 왔다. 오미주 씨가 아팠다. 무서웠다. 자, 이런 영상을 중등학생들한테 보여주면 혹하겠죠? 애들이. 이렇게 잘생긴 연예인 일기를 쓰다니 너무 매력적입니다. 근데 그 매력이 그냥 잘생긴 매력만이 아니라 뭔가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져서 정말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따라해보자 이렇게 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일기쓰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의 꿈은 축구선수였는데요. 아주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기를 써요. 그 일기를 제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 오후 운동. 오후 운동 때 기초기술 공갈, 네, 아웃사이드, 반대치기, 주포볼 찾기를 하였다. 새벽 운동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 보니 7시인 것이다. 주포볼 찾기에서는 계속 이동하라고 지적을 받았고
아까 그림에서는 볼을 잘 맞추어서 지적을 받았다. 게임 때까지 참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도 줬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오늘 배웠던 거, 문제점들을 여기다 적어 놓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동그라미가 공이고 X가 상대편이고 여기 사람이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시간 순서대로 오늘 했던 그 전략들을 여기 종이에다가 일기장에다 하나하나 적어 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각들을 또 적고 있어요. 엄마의 걱정을 푸는 김에 나의 걱정도 풀어야겠다. 이 일을 풀 수 있는 것은 한 길뿐. 밥을 많이 먹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엄마가 주신 양은 꼭 먹고 골로 먹어 덩치가 커지고 키도 커져서 축구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 국가대표까지 갈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일기를 열심히 적은 이 학생, 미래가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과연 공부를 한 걸까요? 공신들의 일기장 많지만 일부러 운동선수의 일기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박지성 선수는 정말이지 공부를 한 거죠. 여러분, 그야말로 공신입니다. 한 분야에 있어서 축구라는 그 분야에 새로운 걸 배우고 그 배운 것들을 계속 익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데 이게 공부가 아니면 뭡니까? 수도 없이 제가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부라는 게 비단 어떤 시험이나 입시에만 국한된 게 절대 아니에요. 게다가 이 박지성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체격이 굉장히 왜소해요. 몸무게도 너무나 작게 나오고 몸싸움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평발이에요. 평발. 아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거 운동 많이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기장을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배운 것들을 나 익혀나가고 그리고 내 스스로 동기부여시키고 이러는데 그걸 매일 하는데 여러분 최고의 선수가 안 되고 배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학습하고 있는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바로 이 능력. 여러분 성적에 더 큰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게 IQ보다 메타인지예요. 요즘 굉장히 뜨고 있죠. 이 일기는 가장 쉽게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어요. 왜 전 국민이 초등학교 입학하거나 하면은 다 일기를 쓰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괜히 귀찮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일기를 제대로 쓰잖아요.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툴이에요. 이 공신닷컴에서 수강 기간 동안 일기를 쓰면 수강료를 전부 돌려주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일기라는 게 막상 쓰려고 그러면은 그냥 대부분은 있었던 일들 쭉 나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딱 빈 종이에다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항목들을 정해 놨습니다. 실제 공신들이 그 공부 일기에서 썼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한 줄씩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에 맞춰서 여러분 한 줄 한 줄 쓰다 보면은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이 새롭고 발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고맙네요, 강성태 씨. 이 영상에서 공부에 있어서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메타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타인지를 가장 쉽게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일기다라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기는 성공의 툴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일기를 쓰면은 이게 여기 공신닷컴 공부 사이트인데요.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주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기의 힘을 이 공신닷컴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환급해주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일기를 쓰는 학생들의 공통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두 일기를 쓰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일기 쓰는 학생들을 좀 파악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 놀랬어요. 명단을 제가 딱 확보를 해서 걔네들 이름을 보는데 너무너무 수업 태도가 좋은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하고 정확히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기의 힘이 바로 정말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피부로 정말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일기라는 것이 이제 지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안 쓰고 있는 아이들, 애들 구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생 가르치면서 아이들 글쓰기 문제 참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해결의 방법도 참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글 써보기 하면은 쓸 게 없어요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써도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조리 있게 풀어내지를 못해요. 글이 굉장히 단순하고 짧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경험한 일을 간신히 쓰고 나서 그 경험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사고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해요. 그냥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그냥 끝나요. 그게 그냥 갑작스럽게. 그리고 어색한 비문, 맞춤법 이런 거 수도 없이 발견이 되고요. 글씨체 정말 알아보기 힘듭니다. 송글씨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글쓰기라는 것이 어떤 공부의 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공부의 기본이고, 그리고 또 공부의 정말 하이라이트, 정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의 교육이 좀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등, 그리고 초등등, 그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학생 글쓰기 예시를 하나 좀 들려드리겠는데요. 저의 수업 주제는 자신의 경험 쓰기였어요. 근데 그 경험을 써서 독자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좀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써낸 그 글을 잠깐 보시면은요. 부모님과 함께 마트에 갔다. 수족관에 물고기들이 있었다. 갖고 싶어서 아빠에게 사달라고 해서 사 주셨다. 물고기들을 집에 가져와서 키웠다. 물고기들이 잘 컸다. 그런데 어항에 물을 갈아주는 일이 좀 힘들었다. 물고기를 계속 보니까 질리기도 하고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다. 내가 물고기를 왜 사고 싶어 했나 모르겠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의미 있는 경험인가요? 자기가 물고기를 길러서 아주 성공적으로 물고기들이 뭐 잘 컸다는 것도 아니고 기르다가 말았다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경험 발견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선생님이 좀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경험 이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자기가 소비했을 때 즐거웠던 그 순간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 산 경험을 썼는데 그리고 또 의미도 전혀 길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김주원 대표님께서 아이들이 일기를 쓰면 자기주도적인 사고 근육이 길러진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학생 같은 이런 학생이 꽤 많아요. 중학교인데도. 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일기를 통해서 이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고 근육이 굉장히 없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츠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글쓰기 지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느낌이에요.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모르는 학생에게 고차방 정식을 가르치는 느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그 교과서 내용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으냐. 아니다.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는 그거 어려워서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됐었는데 글쓰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이 글쓰기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글쓰기의 기초 중에 기초인 일기쓰기 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자소서 대필 의뢰 그 질문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일단 벌써 띄어쓰기 엉망이죠. 제 실력으로는 제대로 된 자서전을 절대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피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갑자기 이 전체 이 글과는 맞지 않는 엉뚱한 읽는 사람이 뭔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말을 대뜸해요. 오래전 친구들과 했던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별로 이건 전혀 이게 앞뒤 내용하고 맞지가 않는 얘기거든요.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갑자기 글쓰기에서 이게 뭐 간단한 글쓰기인데 끼워 넣습니다. 어땠나요? 이렇게 맞춤법 무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필에 의존해서 자기 취업 문제나 이런 거를 해결하려는 그런 청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이 대필 업체가 엄청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대필 업체 광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필업체가 성황인 것은 현대인의 글쓰기 실태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겠죠. 서툰 글쓰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업무 수행에 얼마나 커다란 장애를 가질 것인가, 얼마나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높은 성취에는 도달을 하지 못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중고등학교 일기쓰기 교육의 부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거 중등교사로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공교육의 책무랄까, 국어교사로서의 책무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쓰기 동기부여법. 아까 그 이양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일기쓰기의 효용이라든가 기본 쓰기 방법, 요령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르쳐 주어야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더해서 이런 방법들로 아이들 일기쓰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가 일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교사의 일기를 학생들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물류고등학교에서 일기쓰기 지도를 그렇게 정말 너무 멋지게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물류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일기를 학생들과 함께 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까 그 김지원 대표님께서 아이들 독서를 지도하건 일기를 지도하건 그 우리 교사나 학부모가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 되게 가슴 깊이 와닿았는데요. 교사가 일기를 써야지 일기쓰기 지도의 힘이 제대로 이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사가 일기를 쓴 다음에 슬쩍 자기 일기장을 교실에 놔둬보면 어떨까? 보고 싶은 사람 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교사의 어떤 그 일기를 읽어주는 건 어떨까요? 교사 맨날 이렇게 말로만 하잖아요. 자기 이야기도 말로만 하는데 선생님이 쓴 일기를 학생들이 읽을 때 그 말로 듣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요? 이게 읽어줘도 되고요. 예, 한번 해보려고요. 자, 초등에서도 아까 나왔듯이 또 친구들의 일기를 같이 읽는 경험을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일기쓰기 동기부여를 아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요, 일기를 쓸 때 스티커 활용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뭐 감정 스티커, 뭐 일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잘 맞는 그런 스티커들이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티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아이들이 일기를 흥미롭게 쓰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티커를 조금 준비해서 아까 물류고등학교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조금 예산으로 스티커를 사서 아이들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씨만 쓰지 말고 좀 아름다운 일기로 꾸며봐. 이러면 아이들이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일기를 쓰도록 한번 교육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글만 있는 일기랑 사진이 들어간 일기랑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출력에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약간 기기를 조금 구입을 한다거나 좀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해서 도와주면은 일기쓰기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학교 일과 중에 함께 일기를 쓸 수 있으면 정말 제일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물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 시간 이런 걸 이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각자 집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은 일기쓰기 지도가 정말 아이들의 부담이 아니라 그 학교의 그런 뭐랄까요, 그 공부 과정의 하나로서 너무 정착하기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일기쓰기 행사를 좀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아이디어를 내서. 그다음에 일기쓰기 칭찬하면 당연히 아이들이 일기 더 열심히 쓰겠죠. 교사가 댓글 달아주기, 이건 힘든 문제기는 한데 이거 해주면은 아이들 일기가 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상 기회를 갖는 거 아까 물류고등학교에서 보여주셨는데 당연히 일기가 얼마나 아이들이 쓰고 싶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의 일기 쓰기 그 대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도 아이들이 일기를 쓰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일기쓰기 지도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 주제 선택 시간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국어교사 같은 사람들이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시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진로 시간도 일기쓰기 지도 시간으로 쓰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카톡방 밴드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일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김숙희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곧 이제 시작을 하려고 지금 여름방학 때 좀 벼르고 있습니다. 아이들 명단을 확보하고 카톡방을 이제 만들 겁니다. 저도 일단은 그렇게 쓰고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보려고요. 그 다음에 교내 일기쓰기 대회 이런 것들이 일기쓰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에서는 학교 폭력과 일기쓰기를 연결시켜 보는 것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그 아이들이 그 양상이 관심 끌고 싶어 하는 모습, 센 척하는 모습, 공격하는 모습,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자기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인정욕구의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중등에서는 주로 이제 반성문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성문이라는 게 아이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도를 할 때 일기로 지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희 중등 선생님들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반성문보다는 그냥 너의 솔직한 마음을 써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공감해 준다면 아이가 훨씬 마음을 열고 교사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복적인 생활지도 요즘 많이 하는데 이 일기가 아주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기를 쓴다면 교사와 학생 간의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학생의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포용력이 올라갈 것이다. 인간성이 좋아지면서 학교 폭력 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로와 일기쓰기, 진로 교육에 있어서도 일기쓰기가 당연히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건데요. 저희 김숙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숙희 선생님께서 실제로 일기쓰기를 자녀 진로 교육에 크게 활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과 일기쓰기 관계에 대해서 저에게 이런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진로교육이 부모의 육아일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육아일기는 아이가 일기를 쓰게 하는 이제 계기가 또 되게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육아일기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최대치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일단
초등학교 시절의 일기는 진로와 연관되었을 때 어린 시절에 그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그림 표현력, 기초적인 문장 습득 능력 이런 것들을 일기와 함께 길러 나가기에 좋은 시절이라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생 시절의 일기는 아이들이 이때 일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일기가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의 일기를 봤을 때 사고의 범위가 이제 나에 한정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고 이제 지도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가면은 일기를 이제 꾸준히 쓰다 보면은 그 일기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관심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나에 한정되어 있던 관심이 주변 환경으로 확대되는 경험이 일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 가치관이 충돌하는 모습도 일기에 나타나고 그것이 또 합의되는 모습도 발전되어서 나타나고 자기의 그 경험에 대한 어떤 좋은 결론에 도달하는 모습이 일기에 이제 오롯이 담기게 되는 걸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고등학교 시절의 일기는 자기주도 학습법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류고등학교가 이런 효과를 잘 거두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때까지 일기가 지속이 된다면 이런 효과가 또 생겨난다고 합니다. 일기 쓰기가 뇌 자체를 굉장히 학문하기에 좋은 뇌로 구조화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구조화된 학문을 연구하는데 아주 유리한 그런 사람이 어느덧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기 객관화를 통해 고도의 탐구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일기쓰기를 이제 정말 꾸준히 하신 김숙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은 자신의 기록을 읽으면서 무엇을 자주 고민했는지, 무엇을 내가 자주 반복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진로의 열쇠를 거머쥐는 행운을 일기 쓰는 학생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까 그 박재성 이야기 보셨는데요. 일기 쓰기와 진로의 관계를 얼마나 밀접한지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일기 쓰기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 엘리트를 길러내는 정말 묘안이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중고등학생 일기쓰기 지도는 초중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쓰기의 가치가 너무나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와 관심과 지지, 응원으로 학생들이 보다 행복하게 성장한다면 일기쓰기 지도 분명히 힘들 건데요. 중등에서 우리는 헌신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말과 선생님의 말을 아이들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느껴요. 저도 중학생 때 부모인데 애들이 엄마 말은 안 듣는데 선생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교사의 책무가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일기 쓰기 뭐 각자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겠지. 그게 아니라 일기 쓰기를 학교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불러들일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제 막바지인데요. 일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들려줄 만한 명언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머리를 믿지 말아라, 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머리는 생각하는 곳이지 저장 장치가 아니다. 기록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때 조금 활용하실 만한 그런 문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삶의 유일한 전문가이고 작가이고 권위자이다. 근데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사실 이 문구가 제 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책 읽다가 어디서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적어놨거든요. 그 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것만 그 책에 나왔거든요. 근데 기록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본 거거든요. 이런 멋있는 사람 아무나 못 된다. 공짜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기 쓰기 해야만 이런 사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참여하고 계신 정대용 소장님의 기록하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제가 본 문구인데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위대한 사람은 작가가 써주고 후대의 사가들이 정리해 주지만 평범한 우리는 스스로 기록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 오, 이 얘기를 보면서 진짜 일기 안 쓰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건가? 저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되게 가슴에 많이 와닿았던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등 이제 교사 연수에서 어떤 그 연수 이렇게 강의 아이디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한두 가지 떠올려 본 것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해 드리고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중등 이제 선생님들 만났을 때 먼저 선생님들 자신의 기록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일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기억력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열흘 전, 몇 월 며칠에 나에게 있었던 일을 지금 한번 선생님들 제가 포스트잇 나눠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학교에서 근무했다 이런 거 안 되고요. 자세하게. 예를 들면 가족과 밤 공원 산책을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 먹으면서 참 뭐 시원하게 보냈다 정도는 돼야 합니다. 매일 저녁 또 한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한 생각을 적어내셔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 뭐 해 먹지? 하는 고민을 끝도 없이 하면서 식사 준비하는 것이 너무 고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헌신이 내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뭐 이렇게 적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연수 이제 할 때 먼저 조금 자신의 기록물을 조금 가져와 달라 이런 부탁은 좀 드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억하는 선생님이 있고 못하는 선생님이 있을 텐데 기억하는 선생님은 아무래도 뭔가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선생님이시겠죠? 이렇게 기록의 의미라는 것을 이제 선생님들도 한번 다 이제 우리 교사라고 해서 막 기록을 엄청 잘하고 막 일기 다 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록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억을 정확하게 해낸 선생님, 기록을 잘 평소에 하고 계셨던 선생님을 기록의 달인이다. 기억의 달인이다. 일기는 기억의 달인을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도 조금 이렇게 나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함께 나의 오늘 붙잡기라고 해서 5분 일기 쓰기 체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일기 스타일로 예쁜 일기 양식 하나씩 좀 나눠드리고요. 스티커도 좀 붙여보시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5분 동안만 투자해서 일기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한다면 일기와 조금 이게 조금 멀게 지냈던 선생님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일기 쓰기에 어떤 묘미를 조금 이렇게 잠깐이나마 느끼시면서 아이들도 이런 거 이렇게 가르쳐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이제 강하게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중고등학생 일기 지도법 강의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고등학교 일기 쓰기 지도 시연해 주신 박윤주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지금, 전국 교육감 대표이고, 현재 세종시 교육감이신 최규진 교육감님이 원래 들어오기로 하셨었는데, 못 들어오셔서요, 인사말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잠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일기 쓰기 이 교육이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과 민족의 장래를 기록하기 위한 그런 장으로 네, 이루어질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전 청와대 시민수석이시고 현재 국회의원이신 이용선 국회의원님께서도 네, 30여 년에 걸친 이 사랑의 일기의 역사가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지는 강사 양성 과정에 축하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금 아까 박지성 얘기가 나왔는데요. 박지성 선수의 그 일기장은 저희 그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있었던 일기장을 네, 최초로 신문에 이렇게 공개되어서 세상에 알리게 된 그런 일기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 지금 현재는 없어졌지만 다시 한번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 다시 한번 설립될 수 있도록 네, 사랑의 일기 이사장님과 이타 여러분들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쉬고 네, 초등과 중등으로 좀 나누어서 한 20분만 분임 토의를 하고 네, 마치 이 분임 토의 결과 공유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이랑 소속 좀 변경 부탁드립니다. 영어 이름도 계시고요. 아직 소속이 안 밝혀주신 분들은 성함 변경 부탁드립니다.